네, 안녕하세요. 2월 1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또 오랜만에 이 촬영을 해보고 있는데 매번 이 꾸준히 한다고 하면서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죠.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었고 거기에서 선관위가 삽질을 하는 바람에 또 삽질 수준이 아니죠. 그냥 선을 아예 시계에 넘는 바람에 그냥 나라가 뒤집어져 있는 상황이고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제가 좀 많이 관심 있게 팔로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이야기하던 어떤 일상이라던가 그냥 마냥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이게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촬영을 한다는 게 평소처럼. 계속 온 주위 관심이 거기에 다 쏠려 있어가지고 제가 다른 일들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냥 하던 일 제외하고는 이게 다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집회에 갔다 오기도 했고요. 올림픽 공원에. 우선은 제가 이렇게 일상의 어떤 다시 촬영을 하기 전에 이런 선관위 얘기냐 투표 선거 얘기는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이 컨텐츠를 하기에는 이 팟캐스트를 하기에는 너무 이 모른 척하는 제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울 것 같고 그래도 제 생각을 이렇게 말하면서 정리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제 카메라에 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관위가 지금까지 여태 어떻게 이렇게 매 선거마다 이런 실수와 누락과 이런 사고들이 있는지 진짜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 엘리트 소위 이제 공기업 중에서도 엘리트라고 하는 분들이 가는 곳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가족 회사 수준으로 거의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선거 때마다 뭐 휴가를 간다던가 오히려 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미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번 선거만 해도 그냥 불법적인 일 그냥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냥 제가 지금 셀 수도 없을 만큼 너무 많이 일어나고 지금 투표가 끝난 지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지금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 투표용지 부족이죠.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40% 유권자의 40%를 인쇄했네 50%를 인쇄했네 말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거를 일부러 50% 40%만 인쇄를 했다고 하면은 고의인 거잖아요. 고의. 그러니까 일부러라는 게 50%를 계획해서 했다라는 거는 부족한 거를 몰랐다고 하면은 무능인 거고 부족한 걸 알면서도 했다라고 하는 거면 부정 선거. 이게 의도가 이게 범죄잖아요, 사실. 범죄.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라는 게 절차가 거의 전부잖아요, 사실. 민주주의가 절차가 부정당하면은 그 민주주의가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건데 그 근간이 흔들려 버렸다. 아예 이 협회, 이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이미 아예 이제 뭐 끝난 것 같고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기존에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선을 많이 세게 넘으면서 어떤 이 일반 대중들 평소에 관심이 없던 이 선거나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 이슈가 커지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정치권이라던가 여러 이 각계각층 여러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잠실에서 매일 지금 몇만 명 단위로 집회가 있는데 저도 며칠 전에 갔다 왔고요. 정말 이번 집회 시위라고 해도 좀 그 단어가 좀 적절치 않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뭐 집회라고 한다면은 저도 뭐 광화문을 지나거나 예전에 뭐 집회도 참여해 본 적도 몇 번은 있는데 이번 어떤 집회는 정말 결이 좀 다른 것 같다. 단순히 어떤 누가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단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주축이 된 누구 한 명의 구심점이 없고 누구 하나 마이크를 잡고 선동하고 주도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는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리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도 없고 어떤 출발점 자체가 없다. 어떤 특정인의 색깔이 붙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이 시민들의 그 참정권 침해에 대한 그 어떤 분노가 현장에서 너무 잘 느껴졌고, 그리고 2030뿐만이 아니라 뭐 10대 뭐 어린 애를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 뭐 노인분들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지금 이번 선거에만 저질렀던 어떤 불법적인 행위들, 누락, 어떤 오류 이런 것들만 해도 지금 제가 셀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막 하나하나 짚기보다는 이거를 요즘에 뭐 민주화 운동이라고도 하던데 진짜 이거는 민주화 운동이 저는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게 민주화 운동이 아니면 지금 부정투표,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투표 선거가 일어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분노로 지금 시민들이 어떤 집회를 열고 매일매일 어떤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때 예전에 그 이승만 대통령도 4.19 혁명 때 하야를 했잖아요. 4.19 혁명. 그 부정선거로 인해서. 그것도 심지어 대통령 선거도 아니었어요. 부통령 선거 투표에서 4.45비라는 부정 방식의 선거가 있었고, 거기 그 결과로 하야를 한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아무튼, 제가 이번 민주화운동, 잠실 민주화운동을 보면서 이 참정권 침해, 부실선거, 부정선거라 불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참 이중적인 사람들이 많다. 지금 이 투표가 부정 투표가 있었던 것, 부실 투표가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 선관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를 하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다 모두 빼고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는 객관적으로 봐도 문제가 참 많은 건데 그것을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함구하고 실드를 치고 또 편가르게 하고 갈라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무슨 나라에 무슨 일만 터지면 그렇게 난리법석을 하던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뭐 여성단체, 환경단체, 민주단체, 노조, 무슨 민주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거기서는 너무나 조용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그래서 이번은 민주주의가 직접적으로 침해가 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너무 의심이 된다. 저는 원래도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단체들의 어떠한 의도나 정체성들을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 같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수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집권하기 위한 어떤 영향력을 갖기 위한
정치적인 액션일 뿐이었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이번 사태로서 밝혀지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중성, 내로남불. 그들은 결국 민주주의를 원한 게 아니었다. 이름에 민주가 들어가고 민주주의가 들어가면은 그게 다 정당하고 깨끗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구분을 해야죠. 그들이 실제로 민주주의를 원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게 참 웃긴 거예요. 그게 참 자기 자신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지금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상황에서도 그런 걸 따지고 있다라는 게, 그런 거 보면 참 역겹다는 생각이 들고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사람들을 잘 인생에서 구분을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좀 이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게 뭐랄까요? 이게 사람을 잘 이렇게 보는 능력이 참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집회에 가보시고 아니면 다른 이 다양한 성격의 집회들 있잖아요. 뭐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뭐 좌파 시위라던가 뭐 반미 시위라던가 무슨 이스라엘 뭐 팔레스타인 이런 그 시위들이 광화문을 지나다 보면 많이 보이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나 에너지나 표정이나 인상이랑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집회를 하고 계신 사람들의 에너지나 어떤 인상이나 표정들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번 기회에 그거를 눈에 발라두시고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사람을 잘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고, 지금 이 벌어지는 일들이, 그런 상황에서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계엄 때는 뭐 민주주의가 훼손됐고 뭐 어쩌고 하면서,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때는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수호해야 된다고 부르짖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네. 그런 거를 보면은 저는 참 역겨움을 느낍니다. 이 오세훈이 됐건 정원호가 됐건 진짜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진짜 민주주의가 뭔지 자유가 뭔지 자유민주주의를 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재선거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세훈이 되더라도 이겼더라도 절차의 정당성이 없는데, 선거의 근간이 무너졌고 이 절차에 명백한 흠결이 발견됐는데 이 결과에 상관이 없다고 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민주주의를 잘 모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답답하고,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에너지도 정말 많이 소모가 되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정말 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 사건이, 선관위가 일으킨 이 부정선거, 부실선거의 이 사태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명운을 바꿀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정말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잘 해결이라는 게, 선관위는 이제 진짜 아예 갈아엎는 수준에는 다시 시작해야죠. 선관위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수준인 것 같고, 실수가 반복되면은 저는 그거는 더 이상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의 고의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저는 그러니까 다시 재발 방지, 그러니까 다시 동일한 실수나 이런 사건 사태들이 벌어지지 않으려면은 그럴 만한 액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행위자한테. 근데 그런 게 정말 그간 없었고,
이번 기회에 좀 자정작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정도 아니죠. 그냥 이걸 다 해체하고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이번 기회에 어떤 2030이 좀 어떤 정치적으로나 이 대한민국 안에서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좀 주도권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2030, 그러니까 30대 이제 중반이죠. 중반으로서 잘 저도 이 구성원으로서 잘 해결하고 풀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이렇게 또 무거운 영상이 됐는데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고 저도 이제 이 다른 영상 많이 자주 찍어 보겠습니다. 안녕.